안녕 친구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문법 강의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파트는 마찬가지로 이번 중간고사 2025년 중간고사에 나올 문법 파트들인데, 첫 번째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데, 오늘은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같이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파트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투 진짜 주어 진주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it이라는 게 이제 주어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상으로 의미상이라기보다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억압적으로 이렇게 비인칭 주어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it이라는 가짜 주어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크게 해석하지 않고 주어와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 해서 it 가주어 가짜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진짜 주어는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넣어서 우리는 혹은 우리가 뭐뭐 하기에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다음번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뭐 그래도 조금 하긴 했지만 오늘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또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도대체 what이라는 건 뭘까?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게 what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그렇죠, 의문사에서 제일 많이 쓰죠. 의문사에서 해석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회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What is your name? 도대체는 없지만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What is your name? 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now? 이딴 식으로 이제 쓸 때 what이라는 단어가 의문사 what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시작점의 첫 번째야. 그럼 이렇게 쓰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쓰이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다시 봐야 될 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도대체 관계대명사가 뭐냐? 관계대명사라는 걸 영어로 혹시 알고 있니 너는? 영어로 쓰면 뭐냐면 얘가 relative, 그 다음에 pronoun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명사인데 relative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해주는 거야. 관계. 자, 너희들 생각해봐. 관계라는 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관계가 아니죠. 사회적인 거, 사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친구적인 관계, 또 연인 관계로의 발전,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지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일단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된 것을 찾아서 걔를 관계시켜 줌으로써 몇 개의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은 크게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at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먼저 가볼게요. 다른 거 없이.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문장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또 관계대명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재미도 없고 또 따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포커스를 관계대명사 what에 맞추자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역시 설명을 해 드리겠다, 요거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e finally made what we wanted.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것이라고 해석되면 얘가 바로 뭐뭐하는 것, 이거 다시 쓸게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걔가 관계되면서 what이야 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소리말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그냥 돼요. 그냥 것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마침내 만들었어,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하자. 그러면 것을 하면 어떡할 거야? 것이라고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원했었던 것을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법, 자리적인 것,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설명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what 정확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뭐냐면,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대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니? 가장 먼저. 관계대명사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공통되는 명사를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말이 나왔냐,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를 혹은 선행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who나 which나 혹은 대시나 이런 것들로 갖다 쓸 수가 있고, 그 뒤에
문장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선행사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는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말은 선행사라는 말하고 따로 떨어져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법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선행사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선자, 앞선자예요. 앞선자. 앞에 관계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을 쓸 것이고 사람일 때는 who나 that을 쓸 것이고 그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 앞에 위치하고 있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에 따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올지 혹은 얘를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로 써서 바로 동사가 올지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번에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대 글쎄. 얘를 포함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선행사를 포함한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멀리 보지 말고 첫 번째 예문 We finally made what we wanted 하면 우리는 마침내 만들었어. 근데 what을 좀 풀었어 보자고. 어떻게? made 빨간색으로 해볼까? 오케이? which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꿔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그러면 아까 요 자리가 다 뭐였냐면 요 자리가 다 what의 자리였어요. 근데 얘를 풀어서 줬더니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다시 thing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which 얘가 사물일 테니까 which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일단 편의상 가장 많이 나오는 사물일 때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기 때문에 which를 놔둘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만들었다. 그것이 뭔데?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해서 목적어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즉 선행사를 풀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하나로 쓰게 되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하나로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풀었었다 다시 합쳐졌다. 풀었었다 다시 이렇게 포괄해줬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부정문 한번 봐볼게요. 부정문 한번 봐보시면 The shop doesn't have what I needed to buy.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buy의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 need to buy. 내가 살 필요가 있는, 사야 할 것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서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The shop doesn't have. 풀었으면 이딴 식으로 The thing which I need to buy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I need to buy 사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살 것이 없네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buy 투부정사 buy의 목적어가 되는 선행사가 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얘를 풀어서 이렇게 썼다. 그럼 다시 한번 얘를 the thing which를 하나로 묶어버리자. 묶어버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의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랑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파트 넘어가기 전에 요거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내신에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한번 커버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This is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이런 문장이야. 그럼 요거는 조금 다른 게 what 앞에서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있어도 상관없죠. 왜?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명구 많이 들어봤죠. 전치사 다음에는 preposition 다음에는 플러스 명사가 와서 하나의 phrase 구의 역할을 한다.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의 의미를 문장이 아니죠. 단어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different from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the thing이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what 대신에 우리가 which로 풀어서 써줘야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앞에 선행사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면 this is different from the thing which I expected.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혹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로 다시 묶어주면
이렇게 넘어가서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넘어가서 얘가 다시 살아나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로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봤었을 때 편하게 what이 들어가야 될지 which가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를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인데 choose the correct one,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절대 이 문제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문법이라는 것이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 구조를 잘 알게 되면 해석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즉 어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장을 확실하게, 더군다나 수능 지문에 나오는 그런 센텐스들은 쉽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적으로도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정확한 직독직해 혹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번역체로도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습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스킬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이 길었는데 1번부터 쭉 보시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N, V,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동사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선행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what을 쓰면 되겠고, 2번 문제 I gave you 주어 N, VN, 그 다음에 일단 이 앞에 명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써야 된다? which를 써야 되겠고, 자 동사 뒤에 명사 없어 what, 동사 뒤에 명사 없어 what, 선행사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더 카메라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wish나 that 써주시면 되고, she accepted, 그 다음에 명사로 보이는 거 없어.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한 what 써주시면 될 것이고. 재밌네. 10분까지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봤는데 관계대명사 자리 앞에 the ring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 그러면 that 써주면 될 것이고, book 있어 that, understood 동사 다음에 명사 없어 what, remember 기억해, 뭘 기억해, 없잖아 wha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게 어떠한 식으로 센텐스에서 뭐라 표현할까? 센텐스에서 역할을 하는지, 오케이?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객관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객관식 문제는 내가 또 다음에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요거. 항상 말하지만 문법이라는 것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의 시작점이 어딘지, 그래서 what이라는 게 의문사로 쓰이지만 일단은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에서 어떻게 쓰이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가 중요하죠.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쓸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 즉 명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에 명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이 선행사를 포함한, 즉 the thing which라고 하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하나의 단어 what으로 하나 묶어주었다.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해석할 때는 어떠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다 해석이 되지만, 해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리를 잘 보고 앞에 어떠한 것이 위치되어져 있는지 보고 얘가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지 위치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고 복습도 잘 하시고 이제 새학기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쌤도 열심히 달릴게.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 안녕.